형변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작은 데이터 타입을 큰 타입에 저장하실 때는 자동 형변환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큰 타입을 작은 타입에 저장하실 때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형변환, 요 캐스팅을 통해서 강제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서로 다른 타입의 더하기 같은 연산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어떤 결과를 자바가 반환을 해주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로 캐스팅 example 03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int a라는 값은 10이 있고요. 자, 바이트 b라는 값은 10이 있어요. 자, a와 b를 더해서 우리 int result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시게 되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a와 b를 더해서 우리 바이트 변수에다 저장을 하시게 되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결과를 여러분이 잘 예측을 하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가지 법칙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는 이렇게 다른 두 개의 타입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같은 형식으로 연산을 하게 될 때 연산을 누가 실제 진행을 하느냐? CPU가 그 변수 값을 가지고 가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int라는 애, 그러면 우리 int라는 애를 이렇게 갖고 가고 바이트라는 애를 갖고 가가지고 연산을 하려고 자릿수를 딱 맞춰봤더니 int는 이만하고 바이트는 이만하겠죠. 네, 그래서 자릿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릿수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진수의 형태로 계산을 처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거를 우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 int 값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값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바이트형을 큰 타입으로 int 타입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형변환을 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자릿수가 이제 맞게 되면 더하기 연산을 진행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바이트를 int로 올려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int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int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바이트형에 내가 다시 먼저 저장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연산한 결과를 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셔서 넣으셔야 되죠. 자, 근데 아직도 빨간 줄이네요.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자, 바로 얘가 먼저 캐스팅이 일어나고 더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학에서 마찬가지로 연산의 우선순위, 더하기의 우선순위를 주시려면 소괄호라는 걸 이용을 하죠. 자, 소괄호로 이 a와 b를 먼저 더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int형일 거야, 그러니까 바이트로 다시 잘라야지 하고 이렇게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실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당연히 결과는 우리 확인하지 않으셔도 네, 오타가 또 났네요. 자, 확인하지 않으셔도 20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바로 어떤 거냐? 자, 두 데이터 중에 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연산에서 자, 두 데이터 중 큰 타입을 가진 쪽에 맞추어 자동형 변환된 후 자, 연산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큰 타입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같은 말로 자,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연산에서는 최종 결과가 큰 타입에 맞추어 자, 진행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캐릭터 C라는 값은 B라는 변수가 있고요. 자, int i는 2라는 값이 있어요. 자, 요 두 개를 더 해볼게요. C 더하기 I. 자, 요렇게 진행하게 되면 자, int가 더 커요? 캐릭터형이 더 커요? int형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저희가 int형에다가는 저장하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반대로 C 플러스 자, result 3이라는 걸 출력을 해볼게요. 자, int형이기 때문에 68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 68이라는 저희가 캐릭터형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C 더하기 i가 일어난 결과를 저희가 캐릭터형으로 잘라서 자, 다시 어느 형태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캐릭터형에 저장을 해주시면 자, 68이라는 값이 캐릭터형으로 형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고 자, result 4라는 요거의 값은 바로 알파벳 대문자 D라는 요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int j는 10 자, 그리고 j에 10.0이라는 값을 더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면 자, 10.0이라는 값은 기본으로 더블형이겠죠. 자바의 기본 실수형. 그리고 j라는 값은 10이겠죠. int형이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느 타입으로 따라가게 돼요? 더블 타입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어디다가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더블형에다가 요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고 결과는 20이긴 20이지만 20.0이라는 결과로 요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었어요. 큰 타입을 따라가게 된다. 자, 두 번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이트 b1 그리고 바이트 b2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더하면 그럼 같은 타입이니까 바이트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바이트 b3에다가 b1과 b2의 더한 결과를 저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자, 바이트형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요것도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법칙이 되겠어요. 자, 컴퓨터가 연산을 또 할 때는요, 우리 32비트 시스템, 64비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죠? 바로 32비트 시스템은
32비트 단위로 연산을 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64비트 시스템은 64비트 단위로 연산을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64비트 시스템을 맞춰서 연산을 하기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2비트 시스템 단위로 연산을 하게 돼요. 32비트 단위라는 건 즉 무슨 말이죠? 인트 단위라는 뜻입니다. 4바이트의 인트 단위로 연산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이트를 딱 가져가서 연산을 진행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가 32비트 단위이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변환을 해서 연산을 진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최종 결과도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인트형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시 바이트형에 저장을 하시려면 바로 바이트 형태로 이렇게 캐스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게 두 번째 법칙인데요. 자, 두 번째 법칙 바로 인트형보다 작은 데이터 타입의 연산을 진행할 경우는 자, 최종 결과로 무조건 인트형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short s1이라는 값이 있고요. 바이트 s2라는 값이 있어요. 자, short s1과 s2를 더하면 자, 저희가 다시 short 타입 s3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자, short와 바이트는 인트형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최종 결과가 보다 무조건 인트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가 어떻게 형변환을 꼭 하셔야 돼요. short형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나요? 자, 되게 헷갈리실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위에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두 가지 법칙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이 진행될 때 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연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트형을 기준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만약에 인트형보다 작은 타입이다. 바이트와 숄트가 붙었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바로 인트형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캐릭터와 인트가 붙으면 인트, 숄트와 인트가 붙으면 인트 결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인트형보다 큰 타입의 연산, 인트와 롱이 붙었다. 인트와 플롯이 더해졌다. 그러면 큰 타입을 따라서 결과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인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법칙만 아시면 여러분이 더하기 같은 빼기 같은 이런 결과를 하시더라도 최종 결과를 예측하시고 형변환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 데이터의 크기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결국적으로 여러분 우리 자바의 장인이 되시려면 이 결과를 이 데이터 크기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물론 처음이라 어렵겠지만 이런 법칙과 데이터의 크기를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 아주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 암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